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ADHD가 또 매력적으로 굉장히 보이는 매력적이죠. 거예요. 재밌고 와 쟤는 에너지가 넘친다. 저희도 이제 진료 보면은 ADHD 경향 있는 분들이 되게 밝고 에너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렇죠.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나 안 했어. 오늘은 멘탈 탄탄 저랑 또 같이 하고 있는 이준용 원장님, 이재명 원장님과 만화 속,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재명 원장님의 전공 분야 또 전공까지 그렇게 박사를 만화 쪽으로 하셔가지고 박사하기도 없는데요. 수료는 하시죠? 수련했죠. 수련하셨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석사 같아요. 때 삼국지로 하고 석사 삼국지, 네, 박사 때 박사는 만화. 어렵다. 네, 사실 저희가 하링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ADHD 관련해서 저희 셋이 좀 많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때 이제 만화나 영화도 좀 넣을까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유료 강의인데 그렇죠. 너무 흥미지고 너무 가벼울까봐 저희가 준비했던 거를 그냥 한번 여기 헬프님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ADHD 치료 중에 물론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만 약물 치료가 부족한 분들 혹은 약물 치료를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뭔가 내가 더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좋아질 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약물적인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책이 몇 권 있지 병원에서는 뭔가 하기가 꽤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거의 24강인가 그런데 이거를 진료실에서 다 해볼 수도 없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준비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좋아해 주셔가지고 헬프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DHD가 아니더라도 약간 주의력 집중하는데 불편하기는 한데 그렇죠. 왔을 때 약물 치료할 정도가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쵸. 저희가 진료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꼭 약물 치료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생활적인 조절만 해도 많이들 좀 호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일단은 요즘 핫한 체인소맨을 체인소맨. 제가 봤는데 네. 거기 주인공 덴지가 약간 ADHD가 의심이 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충동성이 좀 높은 편이어서 생각과 말이 간격이 없는 느낌? 필터링 없이 생각이 말로 좀 나오고 아하. 예를 들어 가슴 만지고 싶다라든가 키스하고 싶다, 여자 만나고 싶다. 만화에서는 이제 다소 그게 성적인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ADHD 환자분들이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혼잣말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얘기하고 좀 후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두엽 기능이 좀 약해서 통제가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긴 했고요. 네. 예, 계획보단 좀 즉흥적인 판단이 좀 중요하고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기본 욕구가 욕구에. 좀 더 아. 우선시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적의 계략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그냥 잠을 잔다거나 네. 음식만 주면 괜찮다. 물론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만 조금은 생각을 깊게 하기보다는 짧게 앞에만 보고 약간 도파민에 끌리는 자극축 경향이 좀 되게 본능적인 캐릭터군요. 그래서 ADHD 환자분들도 사실은 인내력이 부족하다.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실제로 참을성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당장 만족감을 주는 자극에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내력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보상이 좀 뒤늦게 주어져도 그걸 참을 수 있는 힘인데 당장 눈앞의 보상들에 더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한 달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웹툰이라던가 게임 이런 게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특히 이제 딜레이 어버전이라고 미뤄지는 걸 너무 회피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결과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거 일주일 뒤에 나온대 하면 되게 못 견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주인공이고 되게 매력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뭐 트라우마 때문에 전두엽이 좀 약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래서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나 이런 그렇네요. 중심 부분은 되게 강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은 좀 약화되면서 그랬을 수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많은 같기도 것 하고. 같아요. 네. 예. 또 루피 어떠세요? 원피스 루피. 피도 가능성이 높죠. 워낙에 이제 맨날 떠버리고 다니고 자기 해적왕 될 거라고 네. 갑자기 막 혼자 막 떠나고 아까 체인소맨 덴지 그 친구도 얘기했지만 계획 없이 뭔가 액션부터 나가잖아요. 그렇죠.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일단 악마의 몸에도 먹고 수영할 수도 없는데 바다라는 곳이 그러면 최악의 공간이잖아요 본인에게. 그쵸. 해적왕한테는 최악인데 그걸 따질 않아. 맞아. 그건 자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ADHD 환자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보면은 해적왕이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이거를 사실은 생각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계획 세우는 데만 몇 년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충동성이 통하는 분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사실 이거 충동성을 또 다르게 보면 이 추진력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분들 중에 ADHD 경향이 있는 많죠.
그쵸. 분들도 있고 전 루피를 보면 애가 참 해맑아요. 저희도 이제 진료보면은 ADHD 경향 있는 분들이 되게 밝고 에너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 진짜. 정말 그 문어에서 나오는 건데 뭔가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좌절을 해도 금방 또 일어서고 이러한 면들이 장점도 있어가지고 루피가 그래서 해적왕이 되나요? 계속 진행 중이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안 나.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직설적이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좀 쌓아가고 천천히 빌드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밥도 먹자 그렇지. 그러고 술도 먹자 그러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보자마자 자기 마음에 드니까 내 동료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상대방도 좀 당황하지만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잘 없죠. 회사 사장이 그러면 참 좋긴 하겠네요. 너 내 동료가 되나요? 면접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피스에서도 보면은 루피가 결국은 리더지만 그 세부적인 계획은 뭐 남이나 로빈 이런 애들이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못하는 부분은 이 하나의 맡기고. 회사에서 맡기고 어. 자기가 또 잘하는 추진력이나 친화력을 좀 발휘하고 영업직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고 집중보다는 약간 행동력으로 먼저 그쵸. 해보고 맞아. 친화력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심사숙고하지 않고 단면만 보고 너 참 좋은 녀석이구나 루피가 많이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성급하게 결정 내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충동성이라는 게 5개를 고려를 해야 되면 1개, 2개 보고 좋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추진. 네. 근데 사실 또 5개까지 다 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도 커지고 그렇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력, 추진력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장점으로. 장점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흥쌤이 이제 루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무렵에 일본 소년 만화들 캐릭터들 주인공들이 비슷해요. 명랑하고 쾌활하고 행동력 좋고 작은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약간 큰 목표를 큼직큼직한 향해서 거. 본인 이제 나아가고 대표적인 게 이제 드래곤볼의 손오공. 그 친구도 많이 해맑던 것 같아요. 많이 해먹죠. 죽어도 되게 해맑지 않았나요? 그렇지, 죽을 때도 끝까지 해먹을지. 행동력 엄청나고 충동적인 것도 많고. 맨날 수련하려고 막 떠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크게 집중해서 수련하고 과몰입이군요. 기술도 막 쓰고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손오공도 좀 그런 면이 있고 우리 이제 리뷰했지만 강백호도 되게 산만하거든요. 농구할 때 심지어 딴 생각하고 있어 막. 근데 농구를 정말 좋아하게 되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나오잖아요. 과몰입. 과몰입하면서 해남전에서 신준석 블로킹도 하고 산왕전에서 그 정성국 리바운드로 제압하고 이게 통상적인 반응 속도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육체적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뭐 실제로 거기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하니까 다들 놀라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이 정도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과몰입하는. 과몰입해서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ADHD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공부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과목은 진짜 열심히 아우, 하시고 편차가 흥미 없어하는 과목은 또 안 하기 때문에 성적 편차가 좀 많이 나는 분들 그렇죠. 중에는 ADHD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ADHD 저도 책 보다가 봤는데 대학에서 이제 수업 듣다가 그 과목에 꽂혀가지고 교수가 된 분이다. 그 저도 봤어요. 이거. 그래서 어디에 꽂히냐의 그 차이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경기 중에 생각이 많다는 게 물론 경기와 관련 없이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몰입에 방해가 되지만 그렇죠. 네. 되게 창의적인 생각들 나와요. 그쵸. 그 예전 산왕전에서 정우성 못 막으니까 얘는 진 적이 없으니까 패스 안 할 거다 예측을 해가지고 사실 강백호도 머리 나왔다는 게 저도 참 신기했는데 감독도 지시를 안 한 상황인데 본인이 생각해서 주장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자 설득력까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성공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만화 심슨. 아 심슨. 거기에서 여럿이 의심되는데 우리 아드님 바 심슨 전형적이죠. 아니 걔는 사실 진단을 받았어. 진단을 받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ADHD 진단을 받았고 거기서 약을 주는데 되게 옛날 거긴 해요. 포커신이라는 새로 나온 신약을 준 거야 얘한테. 근데 이게 도파민을 너무 올려가지고 너무 올렸어요. 파라노이드하게 변한 거예요. 편집증적으로 막 의심하고 주변에 나를 해치지 않을까 막 이러고 하고 막 그림자만 봐도 누가 나를 찌르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때 이제 저는 뭐 몰랐지만 약이 저런 부작용이 있나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도파민을 올려준다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건 신약이니까. 근데 나중에 누가 나를 감시한다고 해가지고 탱크를 몰고 위성을 격추시켜. 근데 위성이 메이저리그에서 소비자들을 분석하기 위해 쏘아올린 감시 위성이었어 그게. 그러니까는 포커싱이라는 약이 실제로는 효과가 있었고 편집증적인 게 보인 게 실제로는 진짜로 그 센스를 느낀 거고 진짜 그걸 느껴가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이제 진단 받았는데 꼭 진단이 아니라 행태를 보면 알아요. 심슨 팬들도 다 아실 텐데 굉장히 장난이 심하고 그렇죠. 학업 성적도 뭐 안 좋고 선생님들 말 안 듣죠. 안 듣죠. 그리고 심지어 막 스케이트보드 타다가 딴 생각에서 막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말하지만 ADHD 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여기저기 좀 부딪혀서 다쳐요. 다치고 꽃병이나 뭐 물건 같은 거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일도 있고 바트 같은 어린 시절 그 정도까지 심하진 않더라도 말하니까. 그러실 수는 있죠 사실은. 근데 또 이 친구가 다재다능합니다. 친화력도 좋고 말도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평소에 안 친하던 애들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면서 뭔가 일을 만들어요. 네. 오. 일을 만드는 게 문제긴 한데 추진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빠가 호머가 자전거를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보상을 주겠다고. 네. 그러니까는 목적이 생기잖아 자전거라는. 그럼 막 해가지고 따내요. 그리고 그 교장이 있어. 되게 앙숙이야 교장이랑. 그 교장이 잠수함 체험을 시켜줄 테니까 장난 그만두러 하니까 아 그만둘게 한 다음에 5일 만에 성적 A 나오고 그래요. 본인이 목적이 있으면은 단기간이지만 집중을 잘 할 수. 동기부여가 딱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다시 일본 만화로 한번 가보면 배구 만화 중에 하이큐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끝까지는 안 보고 중간에 좀 보다 말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데 약간 강백호랑 비슷해. 일단 불안은 좀 높아요. 경기 전에 맨날 과민성 대장증후 때문에 화장실 왔다 맨날 화장실 가. 그러다 막 정보도 듣고 막 그래. 자기에 대한 비난도 듣고. 성적이 좋지 않은데 자기가 얘기한 게 아 내가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 산만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연극을 하는데 뭐 마을 사람 B를 했는데 제 주인공 하고 싶고 그렇게 나댄 거야 마을 사람 B가. 약간 행인 같은 역할인데 지나가는 행인 뭐 하는데 당연히 혼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배구를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때 또 배구부를 만들고 싶었는데 배구부가 없었어요. 인원이 모자라서. 배구 하는 곳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자 배구부에도 가고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배구 활동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 배구부 들어갔는데 배구 실력이 되게 안 좋았죠. 근데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되게 좋고 센스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좋아하는 배구를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하고 반복 연습인데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연습도 하는 거예요. 다쳐가면서. 그러니까 뭐 실력이 막 쫙 늘고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 시절이 좀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어.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ADHD가 또 매력적으로 굉장히 보이는 매력적이죠. 거예요. 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좀 자책하고 왜 이럴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신선하고 그렇죠. 네. 재밌고 와 쟤는 에너지가 넘친다 맞아요. 이런 평을 받으실 수도 있기 굉장히 때문에 매력있고. 예,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ADHD 성향이 조금 환영받는 곳, 그렇죠. 뭐 해적왕이 된다든지, 운동 모험을 떠난다든지, 자꾸 자극들이 이제 오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고, 저는 약간 이제 루피를 보면서 생각한 게 확실히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추진력을 담당을 하고 실무는 좀 꼼꼼한 사람, 그리고 이제 같이 하면은 일이 잘 되지 않나. 그럼요. 네. 예,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또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리아 수녀님을 이재명 원장님이 또 얘기하셔가지고 아내분한테 많이 비난을 받았다고. 뭐 비난까지는 아니고 그냥 굳이 이런 걸 해야겠냐 이 캐릭터를. 근데 저희가 이 캐릭터를 언급한 거는 우리 헬프님들께서 연령대가 부모님들 연령대가 약간 요걸 즐겨보셨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마리아 수녀라고 수녀신데 실제 인물이야. 그래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거야 이게. 수녀분들이 보통 경건하고 조용히 차분하게 지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거기서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맞아, 높고 많이 하죠. 지각하시고 시간 관리 문제도 있죠. 식사 시간만 빼고 다 늦어. 좀 산만하신 부분도 엄청 있고. 산만하죠. 예. 자기 말만 하지. 그래서 수녀원에서도 어떤 대령의 전직 군인의 가정교사로 좀 가라. 떠넘긴 거지. 너의 창조성을 여기서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지. 근데 거기서는 엄청 또 아이들과 너무 즐겁게 막 노래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대령인 아빠, 전직 군인이 아빠 밑에서 좀 너무 규칙적이고 엄격하게 컸는데 자유분방함을 또 가르쳐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고 따뜻함, 사랑을 좀 가르쳐주면서 집안 분위기가 좀 바뀌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ADHD 분들이 너무 엄격하고 물론 그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나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인 자체는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ADHD 환자분들이 내가 뭔가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조금 더 본인의 잠재력이 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엄격한 수녀원보다는 자유분방함이 있는 이 가정집에서가 조금 더 어울렸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수녀원에서는 좀 많이 혼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본인이 스스로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에도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한 번 찍히면 계속 뭘 해도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노력할 힘도 안 생기고 포기하게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따르고 아이들이 자기로 인해서 변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자기의 그런 잠재력들을 또 더 발휘하신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 수녀한테 긍정적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긍정적 보상이 되니까 더
더 동기부여가 돼서 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영화나 만화 속 네. 캐릭터 중에 ADHD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인물들을 저희가 좀 골라왔고요. 우리 헬프님들도 캐릭터 이 사람 빠진 것 같은데요? 리플 달리면 무서워. 왜요?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워낙 또 이쪽을 깊게 보시는 분들도 깊게 보니까 보시죠. 그런 것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찾아보고 준비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쵸. 힌트를 좀 주세요. 또 꼭 만화 아니더라도 영화, 드라마 다 되니까 ADHD 의심되는 캐릭터 꼭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